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간부 선발 도구 필기와 군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시험, 항공준사관 시험이 지금 여러분 한 6주 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1월 10일, 26년도 1월 10일에 시험이 있는데 상황 판단 관련된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쌤이 기출 변형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 상황 판단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은 1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 타이머 한번 재보신 다음에 푸신 뒤에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다 풀어보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쌤이 설명해드린 항공준사관 우리 상황판단 문제 변형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단편적인 상황에서 그 부분에 복합적인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이 다변화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죠. 좀 전문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여러분 상황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상황 파악. 상황 파악 시간을 줄이려면 일단은 여러 상황 케이스를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료 해석이 됐든 또 언어 논리가 됐든 내가 조금 빠르게 지문이나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문장이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풀기 때문에 내가 수월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시험 문제로 나오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휴가나 그 다음에 이런 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간의 마찰이나 업무 간에 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임무 완수나 그 다음에 뭐 안전과 관련된 뭐 딜레마적인 상황이나 다 실제 군 생활을 하셨던 친구들이나 실제 있었던 일들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암기만 해준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위치나 직책만 빠르게 변화되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고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 인물 관계라든지 상황 관계도만 파악만 해주시면 해석이 빨라지면서 1분 이내 또는 아무리 길어도 1분 20초 이내 해석이 끝나실 거예요. 지금 약간의 지문의 길이가 조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면 당신은 A중대 선임 하사다. 선생님이 저 지금 준사관 준비하는데 하사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하사라고 이렇게 대놓고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냥 중간 간부 역할로 많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하사라고 해놓은 이유는 그냥 문제를 좀 특정하기 위해서 하사라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사관 같은 경우는 내 위로 장교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일어나는 준사관 난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부사관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항공준사관은 보통 준사관 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특별 또 그 헬기 조종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헬기 조종에 관한 부분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전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중간 관리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부대 명운이 걸린 최상급 부대 안정경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검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검열의 실패는 중대장비 간부들의 진급과 부대의 평가에 심각한 타격 당해줄 거고요. 자, 검열 앞두고 당신은 중대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병사들이 신뢰가 뒀던 비상사가. 자, 비상사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이 하사 역할이니까 당연히 선임이에요. 그래서 두터운 비상사가 오래된 핵심 장비의 정비 과정에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 안전 수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발견했다. 자,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비상사는 시간이 부족했어.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야 하면서 이번 검열만 넘기면 안전하게 재정비하겠다. 우리 자네도 알지 않냐? 하면서 이 장비 없이는 검열 통과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면서 당신에게 은폐를 함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비상사가 이 문제로 배제될 경우에는 검열 통과가 사실 불가능하고 중대장에도 큰 불이익이 돌아간다. 하지만 이대로 검열을 강행하면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매우 높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상급 부대 검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잘 해결 안 되면 심각한 타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사는 시간 부족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자. 우리 관행대로 이러면 잘 해결될 거야.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 내가 다 이 검열 끝나고 잘 회복기 재정비할게. 하지만 지금 이 문제 그냥 이 문제 자체로만으로도 인명사고 일어날 수 있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쉬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이거는 해석력을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취할 것 같은 행동 몇 번일까요? 바로 1번이 되겠고요. 가장 취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비상생 은폐 사실을 보고할 것임을 통보하고 즉시 중대장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 장비 운용 중지시킨다. 선생님 너무 이거는 애정 없는 비상사가 하면 너무 좀 애정 없는 좀 행동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군 조직의 최우선 가치가 뭘까요? 바로 안전이거든요. 안전. 그 다음에 인명사고에 대한 이런 보호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원칙을 준수하는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가장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중대장 보고하면 임무가 실패하므로 중대장 몰래 비상사와 단돌이 장비를 임시 보관하고 검열 통과한 후에 조용히 처리한다.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는 1번 여기 가장할 것 같은 거는 좀 잘 골라주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데 이 가장 안 할 것 같은 행동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하잖아요. 선생님 눈 감아주고 이거 안 좋잖아요. 1번에 완전 반대되는 행동 아닙니까? 라고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상사에게 내가 경고하고 내가 하사인데 이것은 월권행위 아닌가요? 5번도 좀 아니지 않나요? 안 할 것 같은 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골라주는 게 우리 상황 판단 핵심이에요. 보통 할 것 같은 거랑 안 할 것 같은 거 중에 한쪽은 구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나머지 한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 중에 빨리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개념 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킬이랑 이런 부분 쌤이 같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쌤이 지금 12월, 1월간 한 달간 지금 상황판단 특강 준비하고 있고 학생들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판단 강의와 교재 필요한 친구들은 아래 보이시는 더보기나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한 번에 구매 가능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상황 판단 케이스만 100가지가 넘는 케이스를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전에 유튜브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상황 판단 점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4점 중에 꼭 1.5점 정말 확보 무조건 해야 된다. 요거 1.5점 맞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1.5점 지금 상태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부분 좀 강조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군대였습니다.